옛날에는 이거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이거는 피부에 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세균 자체 또는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안쪽에 근막이 괴사가 돼요. 다리를 자르고 발도 잘랐어요. 위로 퍼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른 거죠. 요즘에도 자르기는 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정말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오늘은 피부 질환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뭔가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위중하고 촌각을 다투고, 예를 들어서 옆에서 뭐 심장이 정지됐어요. 뭐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연기가 잘 안 되지?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119 부르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질환을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피부 질환 중에 죽는 병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응급도 없어. 그래서 피부과에 오는 사람들의 추이를 보면 오늘이 좀 비가 오고 약간 뭉충한 날씨인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환자가 안 와요. 왜냐? 살만하거든. 날씨를 무릅쓰고 오는 귀찮음 대비 와서 치료받아서 생기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 이득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거 비 오는데 오늘 환자 안 와?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PD님 월급은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상여금도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외주 작업이 들어올 때 최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챙겨주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걸 영상에 넣어야 될지. 이걸 영상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피부 질환은 사실 중환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개 중에 그래도 촌각을 다투는,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지를 절단할 수도 있는 이런 질환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바로 괴사성 근막염이에요. 괴사근막염, 영어로 Necrotizing Fasciitis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괴사근막염, 이거는 피부에 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피부도 균 감염이 생기는 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일 표층에 들어갔다 그럼 단독 에리시펠라스라 그래서 피부 표면에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감을 주는 피부 질환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아래쪽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봉화지경, 셀룰라이티스라는 피부 질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더 아래쪽에 생기는 근육층을 침범하고 근막을 침범하는 세균성 피부 감염 질환은 괴사근막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세균이 너무 아래쪽으로 침범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근막이라던가 근육, 그리고 근육 그 위에 있는 피하지방층을 침범한 감염 질환이 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과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이 된 이후로 이런 감염 질환은 정말 죽는 병에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좋아지는 병으로 바뀌게 됐죠. 이 항생제의 발견은 정말 혁신적으로 우리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러니까 되게 교육방송국도 좋다. EBS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런 괴사근막염은 옛날에는 이거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또는 다리를 자르고 발도 잘랐어요. 왜냐? 위로 퍼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른 거죠. 근데 물론 요즘에도 자르기는 해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돼서 괴사근막염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완전히 괴사가 돼서 썩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괴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위쪽에서 절단을 해서 이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이 괴사근막염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다리를 잘리게 되는, 사지를 자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요새는 뭐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그럼 근육이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사근막염은 세균 자체 또는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안쪽에 근막이 괴사가 돼요. 그러면은 그 근막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쪽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서 근육을 압박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근육이 압박이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근육이 썩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정말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괴사근막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로 항생제랑 치료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세균 감염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기는 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균 감염이 있는 경우엔 이쪽 부분에 이런 독소라든지 균이 제대로 우리 몸에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괴사성 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괴사성 근막염을 갖고 계신 환자의 한 80% 이상은 다른 질환을 갖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기저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괴사성 근막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 입원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 괴사 근막염이 생길 때 보통 의료진들이 먼저 캐치를 해서 빨리빨리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괴사성 근막염,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생제 주사 맞고 이 균을 죽이면 되는데, 이 괴사성 근막염 때문에 근육이 퉁퉁 부어서 이렇게 쫙 단단하게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칼로 그쪽 부분을 절개를 해줘야 돼요. 그쪽에 근막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그쪽을 압력을 좀 풀어줘야 혈액순환이라던가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좀 근막 절개술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 투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생겼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이거 내가 괴사성 근막염인 것 같다. 의심이 되는 것 같다. 엄청 걱정이 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처 피부과 병원 가셔서 이거 진짜 맞냐 확인만 해달라.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고, 맞다 라고 하면은 항생제나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괴사성 근막염은 아닌 것 같은데 봉화지검이나 단독기라는 감염질환 같다. 그러면은 항생제 주사 맞고 먹는 항생제 먹고 그러면 돼요. 이게 옛날에 이 괴사성 근막염을 주제로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효원이 의사로 나오는 드라마 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이럴 수가. 이효원, 그 네이버에 이효원 의학 드라마. 이거 2007년에 외과 의사 봉다리. 이게 벌써 16년 전. 네, 거기서 본다고요? 외과 의사 봉달희 괴사 근막염. 그치, 나오지. 괴사성 근막염 있지. 들어갔습니다. 맞아, 나오지. 피해봐. 맞아, 그거. 17년 전이면 몇 살이었어요? 17년 전이면 15살. 15살. 그때 나는 본과 4학년? 인턴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오케이. 외과 의사 봉다리에도 나오는 괴사 근막염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질환 중에 몇 안 되는 그 응급질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괴사성 근막염. 세균 때문에 근막과 근막 위에 피하지방층이 감염이 돼서 생기는,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응급인 질환인 거고, 근데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새벽 1시나 밤 11시, 12시에 자기 전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긴 하는데, 그렇지만 뭔가 팔다리 사지가 띵띵하게 붓고 아프고 뭔가 열감이 있고 근육통까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피부 연조직 감염을 의심을 해서 근처 피부과 병원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 맞고 먹는 항생제 먹고 그렇게 해서 한 1, 2주 정도 꾸준하게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괴사성 근막염, 피부과에 얼마 안 되는 응급질환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